시즌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투수 조합은 상당한 기대를 받았다. 제레미 비슬리와 엘빈 로드리게스. 두 선수의 이름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롯데 팬들의 기대감은 상당했다. 지난해 한화 이글스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처럼 강력한 외국인 원투펀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특히 두 투수 모두 강력한 구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경험을 쌓았다는 점 역시 기대를 높이는 요소였다. 하지만 야구는 이름값이나 시즌 전 평가만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포츠가 아니다. 시즌이 약 80% 가까이 진행된 지금 냉정하게 바라보면 롯데가 기대했던 그림과 실제 성적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한다. 비슬리는 22경기에 선발로 나서 8승 5패, 평균 자책점 4.80을 기록하고 있다. 120이닝 동안 64자책점을 허용했고 피안타율은 2할 8푼4리, 더블키피는 1.43이다. 퀄리티 스타트는 9회. 규정 이닝을 채운 선발 투수 가운데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성적이다. 로드리게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3경기에서 7승 9패, 평균 자책점 4.23을 기록했고 127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다. 피안타율은 2할 4푼 9리, 더블키피는 1.36이다. 특히 147개의 탈삼진으로 리그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강력한 구위만큼은 확실하게 증명했다. 문제는 그 위력적인 공이 안정적인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많은 탈삼진을 잡아내면서도 피홈런 역시 리그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결국 롯데가 원했던 것은 가끔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주는 투수가 아니었다. 매주 선발 마운드에 올라 팀의 흐름을 바꿔주는 에이스급 투수였다. 흥미로운 점은 두 투수 모두 기본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 시속 151km에 달하는 빠른 공. 여기에 스위퍼와 커브, 커터,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까지 보유하고 있다. 객관적인 구종 구성만 놓고 보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성적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까? 핵심은 무엇을 던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던지느냐에 있었다. 강한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타자에게 강한 공만 던지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한국 타자들은 경기 흐름에 따라 적극적으로 초구를 노리기도 하고 반대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속만큼이나 타자의 성향을 읽는 능력과 볼 배합, 완급 조절이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에서 비슬리와 로드리게스가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시즌 내내 반복적으로 언급된 문제가 포수와의 볼 배합이었다. 현재 주전 포수로 자리 잡은 손성빈 역시 두 투수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경기 운영에 대한 소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투수에게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공을 믿고 승부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 투수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자신의 장점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한국 야구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이다. 즉, 고집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고집을 전략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다. 지난해 한화에서 활약했던 폰세와 와이스가 좋은 사례다. 폰세는 한국 무대에서 킥 체인지업을 확실한 결정구로 발전시켰고 기존의 강속구와 결합해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았다. 와이스 역시 단순히 자신의 기존 스타일을 반복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구속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국 타자들을 상대하면서 경기 운영 능력을 발전시켰다. 결국 성공의 핵심은 처음부터 완벽한 투수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 야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무기를 하나씩 추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비슬리와 로드리게스는 강속구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물론 모든 책임을 두 선수에게만 돌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비슬리는 수비 영향을 배제한 FIP가 3.73으로 실제 평균 자책점 4.80보다 낮다.
이는 수비나 타구운 등 여러 요소가 성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로드리게스 역시 4.33의 FIP를 기록하고 있어 단순히 투구 내용 전체가 나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발 투수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공 하나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공을 선택할지, 주자가 나갔을 때 어떻게 타자의 공격성을 억제할지, 상대 중심 타선과 몇 번째 타석에서 어떤 승부를 할지까지 계산해야 한다. 롯데가 아쉬움을 느끼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6일 광주 기아전은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경기였다. 선발 로드리게스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와 2피홈런, 3볼넷, 2사구, 7탈삼진을 기록하면서 무려 8실점을 허용했다. 탈삼진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력했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김도영에게 홈런을 허용한 장면에서 김태형 감독은 강한 직구로 정면 승부를 고집한 선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선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로드리게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롯데 외국인 투수진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제 롯데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가을 야구를 바라보고 있다면 매 경기의 가치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비슬리와 로드리게스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변화가 아닐 수 있다. 강속구를 버릴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강속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화구의 비중을 조절하고 카운트별 승부 패턴을 다양화하며 포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좋은 투수는 자신의 공만 믿는 투수가 아니다. 자신의 공이 언제 가장 위력적인지를 아는 투수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상대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변하는 투수다. 롯데의 두 외국인 투수가 남은 시즌 동안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시즌 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비슬리에게는 강력한 구위가 있고 로드리게스에게는 리그 최상위권 탈삼진 능력이 있다. 두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기를 처음부터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한국 야구에 맞게 다시 조립하는 것이다. 결국 롯데의 고민은 명확하다.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를 이기는 투수를 원하는 것인지다. 남은 시즌 동안 두 선수가 자신의 고집과 팀의 요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롯데의 가을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팬들이 기대했던 폰세와이스급 원투펀치가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슬리와 로드리게스가 남은 시즌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롯데가 외국인 투수 운영 방식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야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KBO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